가난한 재정과 강제징용. 가난한 국가 재정. 조선의 국가 재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농업소득에만 의존했다. 두 번째, 세금 한 푼 안 내는 면제자가 무척이나 많았다. 세 번째, 성리학 이념에 따라 정부는 검약을 미덕으로 했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적었지만 세율도 덩달아 낮았다. 때문에 국가의 재정은 상당히 빈약했다.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조선은 500년 동안 600만 인구로 시작해서 1700만 인구로 끝이 나는 왕조로서 왕조의 평균 인구는 약 1200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이들 중 노비와 양반이라는 면세계층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었다. 대충 절반으로 잡고 보면 600만 명 사이즈의 나라였다. 그런데 이들은 농업에만 매진하였기 때문에 한 명이면 충분할 것을 두세 명이 매달리기 일쑤였다. 때문에 위장 실업을 염두하면 실제로 300만 명 사이즈의 나라였다. 여기에 호적에 등록안 된 한량들의 수를 헤아려 보면 실제로 200만 명 사이즈의 나라였다. 결국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정도의 재정소득밖에 모을 수 없는 그런 나라에 불과했던 것이다. 왜 조선 왕조의 궁궐이 작았는지, 관료의 수가 적었는지, 한양이라는 도시가 북경과 에도처럼 거대하지 않고 고려시대보다도 작았는지는 바로 이런 이유에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조선의 재정이 얼마나 빈곤했는지는 경복궁의 역사를 통해 봐도 알 수 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에 불에 타 파괴되어 그 궁터는 1867년 흥선대원군이 중건하기까지 무려 275년 동안을 서울 한복판에 그대로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장구한 기간은 바로 조선 후기와 거의 겹친다. 경복궁을 중건하지 못한 이유로는 물론 양반 대신들의 반대 심리가 한 요인이었다. 저렇게 경복궁터를 놔둬야 국왕이 늘 보고 경계하고 근신하도록 하는 거지. 이렇게 은근히 압력을 넣기도 했었다. 그러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경복궁 중건 계획이 번번이 수립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국가의 빈약한 재정 때문이었다. 낮은 세금의 병폐, 강제징용의 국가. 조선 왕조가 검약의 미덕으로 세율을 낮게 책정했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민생이 좋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봉급을 받지 못한 관료는 백성들을 거의 합법적으로 수탈했고 국가 역시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수탈하는 구실로 삼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평균 세율은 10% 정도로 평균 30% 이상이던 중국, 일본, 유럽에 비교해보면 턱없이 낮았지. 그런데 왜 백성들은 힘들다고 구토록 아우성을 쳤을까? 조선에는 노력동원이라는 강제징용이 있었으니까. 다른 나라에는 그러면 그런 게 없었어. 없었어.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만 봐도 만약 국가에서 부역이나 군역을 시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급했지. 사실 조선 왕조는 세율을 낮게 책정한 대신 조용조라는 낡은 제도를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중국이나 일본이 이미 세금을 한 가지로만 통일했는데 조선에서는 중국 당나라 시절에나 쓰였던 조용조라는 구닥다리를 끝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었지. 중간에 대동법이 시행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특산물 공납만 없어졌을 뿐 노력동원은 여전히 시행됐어.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다. 아무리 세율이 작다고 한들 대가 없이 강제동원이 이루어지면 백성들은 저마다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크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로서는 재정소득도 빠듯한데 백성들은 원통해하고 있으니
이처럼 억울할 일도 없을 것이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1401년 12월 20일 태종실록의 문헌이다. 전하, 지난 가을 전국 곳곳에 창고를 짓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이 힘들어서 징용된 백성들이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태종, 왜? 가을이 되었는데도 보리를 파종하지 못하고 부양만 강요당하다 보니 그랬다고 하옵니다. 저런, 암만 그래도 농사는 짓게 하고 일을 시켰어야지. 또 삼남지방의 쌀을 육지로 옮기는 일이 너무도 가혹해서 10월에 부역에 나가 운반하던 백성들은 살가죽이 제대로 붙어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옵니다. 헐, 그 정도였단 말인가? 어떤 백성은 물속에 오랫동안 서 있어서 허리 아래가 모두 얼어 잠시 누워 있어서 누군가 불쌍히 여겨 쌀 미음을 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먹고 기력을 차려서 다시 부역을 하란 말이오? 라고 하면서 물에 빠져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다 하옵니다. 이런 강제노역은 연산군 때 절정에 달했으니 이러했다. 연산군, 궁궐에서 뱃놀이를 하고 싶구나. 큰 배가 다닐 수 있게 연못을 파도록 해라. 그리하여 백성들은 강제 징용되어 창덕궁 연못을 파고 있었는데 공사일이 너무 가혹하여 백성들 중에는 면포로 그 부역을 대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 부역 면제의 대가로 요구하는 양이 엄청났다. 결국 백성들은 재산을 거덜내고도 모자라서 해진 바지에서 헌솜을 끄집어내어 면포를 짜서 변상해야만 했다. 당시 부역은 그토록 힘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임금들의 사냥놀이 중 하나인 사냥몰이도 대표적인 강제징용 중 하나였다. 두 임금이 1419년 사냥터에 나갔다. 충주와 원주에서 각각 9,000명의 백성들이 사냥 몰이꾼으로 차출되어 어가를 따라온 군졸과 함께 산에 올라 몰이를 하였다. 북과 피리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여 짐승들을 몰이하고 있었으니 두 임금은 친히 짐승을 추격하여 각각 사슴 한 마리씩을 바쳤다. 이날은 매우 추운 날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부역은 먹을 음식까지도 자체 마련해야만 했으니 임금이 전라도 임실지방으로 사냥을 나간다고 하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대거 몰이꾼들이 차출됐는데 경상도, 충청도에서는 각각 1,000명씩 전라도에서는 2,000명이 차출되어 지정된 장소로 모이도록 했는데 모일 때는 각자 10일치 양식을 싸오도록 했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에 참배를 마치고 수원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어가의 행렬도 그러했다. 1795년 2월 9일 정조의 화성행차 사진이다. 당시 행차에 동원된 군졸의 수는 5천여 명을 헤아렸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행차를 위해 동원된 농민들이었다. 무거운 깃발을 들고 있고 아직 쌀쌀한 초봄의 날씨 속에서 수십 리 길을 묵묵히 걸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열흘 동안 동원되어 수당이라고는 한 푼도 못 받고 집으로 귀가했다. 게다가 밥도 따로 주지 않았다. 자신이 먹을 양식은 따로 스스로 싸가지고 와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시의 관례였다.